네, 안녕하세요. 델롬델입니다. 오늘은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맥쿼리 인프라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투자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네이버에서 델롬델 TV 들어가시면은 네, 여러 가지 제가 올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구독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독자가 부족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고 이전에 좀 활동을 했던 좀 대형 카페의 힘을 빌려볼까 또 했는데 또 그랬다가는 활동도 잘 안 하는데 이제 와서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조심스럽게 네 일단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볼게요. 맥쿼리 인프라 현재 주가가 1,450원이에요. 현재 52주 최저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델럼들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메모로 그렇게 네이버 메모에서 델럼들 TV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이버 메모를 적을게요. 자, 맥쿼리 인프라 하락 이유 1번 금리가 높아졌다. 이 뜻은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졌죠. 맥쿼리 인프라 같은 고배당주에게는 악영향입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경쟁 상대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수한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종목은 쉽게 말해서 그 주식이긴 하지만 펀드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뭐 비과세 받으실 분들은 따로 계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되었고요. 2006년도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투법에 의해서 이 종목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맥쿼리 인프라는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뭐 이렇게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이고 종목입니다. 기업의 신용 등급은 매우 안정적인 편이고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간단히 보면은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유료도로, 그리고 도로, 그리고 항만, 철도, 도시가스입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서울에서 9호선도 맥쿼리 인프라가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매각했던 경우가 있죠.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고요. 현재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로가 가장 많은데요. 여기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그리고 한 개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세 개 정도가 지금 맥쿼리 인프라는 어, 사,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일단 보시면은 지금 이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정 지원 사업이에요. 이 재정 지원 사업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정 지원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맥쿼리 인프라가 도로를 운영한다, 그리고 어떤 뭐 시설을 운영한다 했을 때 수익이 초반에 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맥쿼리 인프라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죠. 안정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조금 졸려서 시간이 1시가 넘어서 제가 좀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재정 지원이 끝납니다. 그리고 인천대교도 역시나 끝나고요. 천안 논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고요. 재정 지원이 끝나는 도로들이 많죠. 그 뒤에는 실시 해박 기간이라고 해서 맥쿼리 인프라가 예를 들어서 모든 리스크를 감당을 하는 겁니다. 2025년에 백양터널도 끝납니다. 재정 지원이. 재정 지원이 끝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그 뒤에는 2039,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를 볼게요. 2009년에 지어졌고 2024년도까지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 재정 지원이 끝나고 2039년까지는 맥쿼리 인프라가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줄어들어서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이것은 맥쿼리 인프라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사업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유독 좋아하는 사업은 해양에너지랑 서라벌 도시가스인데요. 보시면은 이 해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랑 전라남도 8개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라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경주를 포함한 경상북도 내 2개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수익률도 괜찮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서 도시가스 요금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수익률 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협약 기간이 끝나면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볼게요. 이번에 9호선 이후에 최초로 적용한 사업이죠. 2056년까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현금 보유액이 많은 편이고요.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그래도 20%가 넘는 것은 자본 인프라, 이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배당금 볼게요.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622원, 700원, 720원, 750원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7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800원까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정적인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좋은 사업들이 있지만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이거는 아셔야 되는 건데 맥쿼리 인프라라는 회사는 결국에는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사업을 따와야 됩니다. 현재 주가가 10,000원 초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수익률은 7%가 조금 안 되겠네요. 7%가 약 7%라고 보겠습니다. 약 7%인데 주가가 내려갈수록 수익률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맥쿼리 포지셔닝 기존 보유자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되며 저가 매수를 통한 평균 단가 관리, 평균 매입가 관리, 배당 수익률 향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9,000원대를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거든요. 9,000원대에서 이제 10,000원대 초반 신규 매수, 높은 고배당률로 모아가는 종목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자,
더벨 2022년 10월 11일 기사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KT 클라우드 투자 유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대형 투자가 잇따랐던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이렇다 할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쿼리 인프라연은 결국에는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규 투자를 해야 되고 신규 사업을 따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KT 클라우드 인터넷 센터 운영을 지금 맥쿼리 인프라가 신규 사업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업계에 따르면 KT 클라우드 투자 유치전에서 맥쿼리 PE 그리고 IMM 크레딧 솔루션, VIG, 뭐 Alternative Credit 뭐야 이거 영어야 다? 6개는 최근 실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지분 20%대에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자, 투자 유치 규모는 최대 1조 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투자자로 선정될 경우 사실상 마수거리 투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는 기존 포트폴리오 안에 있던 어프로티움에 1250억 원을 진행한 이후 후속 투자를 제외하면 내세울 만한 신규 투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리스크에 해당됩니다.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뭐 SK 머터리얼즈의 경기도 이천 산업가스 설비 인수전도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맥쿼리가 작년에 광주광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에너지 그리고 경주시의 서라벌 도시가스 SNI 코퍼레이션 FM 사업부, 뭐 어프로티움 인수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유치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KT 인수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도 결국에는 조금 소극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랐고 상대적으로 이 경제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이제 몸을 사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맥쿼리 같은 경우에도 신규 투자가 없는 부분은 결국 주주들에게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맥쿼리가 KT 클라우드 투자 유치 확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자, 정리를 할게요. 리스크, 재정 지원, 사업 종료된 게 종료 사업이 많아지고 있음. 이후 운영은 맥쿼리가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옴. 3. 신규 사업. 이 세 번째가 또 리스크입니다. 맥쿼리의 경우 2022년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리스크입니다.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수전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지금 리스크라고 봅니다. 금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대체재가 많아졌다. 그리고 재정 지원 종료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없다. 이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맥쿼리는 모아가는 종목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고요. 맥쿼리는 다른 어떠한 종목보다 안정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맥쿼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맥쿼리의 장점이 뭔지, 리스크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맥쿼리가 일단 하방은 9,000원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방은
이 KT 인수전이라든가 다른 신규 사업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느냐, 어떤 소식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안정적인 투자인 은행이 있는데, 예적금이 있는데 왜 맥쿼리 같은 종목을 사야 하냐?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늘 변동성이 있습니다. 맥쿼리 역시 당연히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금적금 상품을 가입해 보셔서 알겠지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랐을 때는 예적금의 기간을 그렇게 높게 주지 않습니다. 이 금리가 나중에 이제 뭐 횡보를 하거나 다시 인하를 할 때는 맥코리의 가격이 과연 지금의 가격일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돼서 후회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안 하실 분도 많겠죠, 당연히. 맥코리 역시 리스크를 어떤 걸 지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맥코리는 지금 충분히 높은 배당률과 안정적인 투자 수익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